그놈이 가끔 왔어요. 항상 울렁증이 있었어요. 피할 수밖에 없었죠. 피할 게 아니라 뭔가 부딪혀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타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냈죠. 처음에는 정확히 안 들렸어요. 그런데 짧게 천천히 해주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시간 동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고 공장에서 떨어 잡았는데 저희 직장으로 오시겠다고. 한마디로 소통이 다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 나는 기쁨님 자기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제 이름은 한 번도 안 밝혔죠. 맞습니다. 제 이름은 박경이고요. 60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지금 여기 여기 전라북도 군산시인데 제가 1995년에 왔으니까 꽤 오랜 시간 여기 살았어요. 참 좋은 곳이에요. 스티븐 영어를 언제 처음 시작하셨죠? 2018년 10월부터요. 그때가 이제 50대 중반이죠, 제가. 그럼 그때 처음 시작하실 때 그 시점에 어떤 영어 실력을 갖고 계셨나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예, 예. 영어라고 하는 건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든지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정도지 입을 떼지 않고 살았어요. 관심도 없었고. 대학생 때 이후로 얼마 만에 그러면 영어를 시작하신 거죠? 거의 한 30년 만이죠. 30년 만에. 네, 30년이 넘었다고 봐요. 그럼 어떤 계기가 있어서 스티븐 영어를 좀 그게 알아보고 뭐 아니고요. 이렇게 하신 건지? 저는 과거에 젊을 때 좀 열심히 해야 될 부분들을 놓쳤다 싶은 것들을 항상 숙제처럼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그 중에 하나가 영어예요. 영어는 사실상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까지 꾸준히 계속 수업 시간에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활용 못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부채감이 내 안에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뭔가 해보고 싶은, 뭔가를 도전해보고 싶은데 영어면 딱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막 SNS 열심히 봤죠. 막 누가 이렇게 광고하는 것도 보고. 근데 딱히 있다가 뭐를 시작할지 모르고 누구 뭐 조언도 들어본 적이 추천도 없었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페이스북을 봤어요. 페이스북 중에 스티븐 영어가 올라와 있는 걸 봤죠. 그럼 그 전에 다른 걸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네, 아예 네, 경험조차도? 예, 예. 그럼 혹시 그 광고가 저희가 좀 자극적이잖아요. 뭐 3시간 만에 영문법 끝난다. 아니면 뭐 일주일 만에 원서 읽는다. 이런 거 좀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저는 저기 원서 리딩이라는 게 매력적이었어요. 그 자체가? 네, 왜냐면 저희가 학창시절에 공부한 것들은 다 보면 교과서 위주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선생님 말씀 중에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된다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인풋이 나한테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쓰고 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긴 시간 원서를 이렇게 리딩 한다면 인풋이 아무래도 많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죠. 광고처럼 실제로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좀 어떤 것들을 좀 느끼셨는지 수강할 때랑 수강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변화가 시작된 시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듣고 제가 바로 패키지를 구매를 했죠. 그때는 그렇게 패키지를 딱 구매하고 나면 저는 좀 작은 돈이라도 투자를 했다라면 그에 대해서 끝을 내야 된다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좀 아깝게 느껴져요. 대충 하다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바로 카페 들어가서 선생님이 올려놓은 문법 강의하고 전치사 강의를 바로 들었어요. 근데 너무 쉽고 너무 알아듣기 쉽게 빠른 속도로 그거를 마칠 수가 있더라고요. 거의 이틀하고 한 3일째까지 갔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킨들 가지고 이제 원서를 읽기 시작하셨는데 네. 처음부터 잘 읽히셨나요? 아니면 좀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나요? 처음에는 그런데 조금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지로 읽으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나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그 리딩을 할 때 문장이 있으면 주어 읽어놓고 뒤에서부터 해석해 오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런 공부를 해와서 항상 문장을 보면은 길어지면은 힘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읽으라고 하니까 주어 동사 그러고서 그냥 내가 굳이 해석 안 하고 계속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넘어갔고 그 대신 이제 단어가 많이 놓은 지 오래되니까 그 단어가 낯설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아이들 동화책이라고 해도 이제 이해하고 그 문맥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뭐 달달 외우려고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선생님 말대로 한 3, 4권까지는 단어 찾기가 좀 힘들었지만 그때부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썼던 단어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작가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억이 나서 이해가 되고 좀 이야기가 보이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뭐 외운다라는 개념보다는 저절로 이제 좀 습득됐다 단어가? 그렇죠. 식일까요? 단어는 사실상 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필기하면서 외워본 적은 없어요. 라이팅은 언제쯤에 시작하셨죠? 화이팅이 내가 잠깐 번역이 먼저죠. 네, 번역이 먼저였죠. 네. 번역도 빨리 했던 건 한 3주 하다가 했던 것 그쵸, 한 같은데. 3주에서 4주 정도 사이에. 3주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제가 댓글을 이렇게 출석할 때나 출석 멘트할 때 댓글을 쓰려고 했을 때 한 문장 댓글을 하는 것도 나는 너무 어려웠어요. 영어로. 영어로.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번역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실 때 도움받아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라이팅이 시작될 때, 예, 예, 예. 라이팅이 시작될 때는 선생님이 그 챕터마다 핵심 어제문이라든 그런 것들을 그렇죠, 예. 그냥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듯이 써보라고 했었어요. 예, 문장을.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내가 연결도 시키고 그 문장을 이렇게 약간 조금씩 내 소리를 응용. 넣어가면서, 예,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라이팅 시작한 거는 대략적으로 언제쯤부터 두 달? 라이팅 한 달은 넘었을 것 같아요. 아, 한 달 조금 넘자마자 예, 그 라이팅을 예. 좀 일찍 시작하네, 확실히. 수강 실기차의 원어민과 1시간 이상 프리토크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원어민을 보면 항상 울렁증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네, 직장에 원어민이 가끔 왔어요. 있었었거든요. 근데 대화가 안 됐어요, 전혀. 피할 수밖에 없었죠. 당황스러우니까. 그때 당시에도 원어민이 직장에 금요일마다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어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피할 게 아니라 뭔가 부딪혀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믹스커피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세 봉지를 300ml 컵에다가 가득 타서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냈죠.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분이 글씨를 써줘요. 그 문장을 써주면 알아듣고. 그러면서 한 2시간 동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주 출신이고, 뭐 태국에서 좀 살았고, 보령에 와서 좀 있다가 다시 또 태국 갔다가 또 그러니까 한국에 오고 여기 군산에서 터를 잡았는데 이제 저희 직장으로 오시게 됐다고. 한마디로 소통이 다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꼭 그게 말로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면 장난 아닌 거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영어를 좀 잘하게 되셨잖아요. 그전에 비해서 훨씬. 혹시 실생활에서 좀 변화된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거에 혹시? 구체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거부터 이제 해서. 네, 해서 됐고요. 또 영어를 꾸준히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봐주더라고요. 자존감이 좀 올라가죠. 네, 그렇죠. 자존감 많이 올라가고. 그 원서를 이렇게 보면서 계속 꾸준히 내가 지겹지 않아 하고,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좋았어요. 혹시 앞으로 그럼 목표도 좀 있으실까요? 제가 60살이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목표를 정하기 참 그냥 어려워요. 취미? 근데 이 8월 달에 캐나다에 저희 바로 이 언니 가족이 살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가 더 잘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제 한국말도 하긴 하지만 8월에 다니러 온대요. 그럼 그 조카하고 한국말을 안 쓴 영어로만 하는 그런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1차적인 목표예요, 제.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선호하는 기법님이 실제로 경험하신 걸 기준으로 스티븐 영어와 기존 영어에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 따로 어디 학원 가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비교 대상은 내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영어 수업이에요. 이 영어들은 문장을 이렇게 주어 동사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뭐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렇게 분리해 놓고, 뒤쪽에서부터 우리 한국말 어순으로 이렇게 해석해 오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영어가 들리다가도 문장이 길어지면 완전히 멘붕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벽을 못 넘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스티븐 영어를 하면서부터는 제가 앞에서 좀 놓쳐도 이미 따라서 이렇게 쭉 그냥 나열하듯이 그냥 그 영어 어순으로 이렇게 그냥 읽어가니까 들어지니까 듣는 것도 들어지고 읽어지고. 요즘은 내가 신기했던 게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 책을 그 mp3 파일을 이렇게 듣는 과정에서 그때 구어체가 나오잖아요. 묻고 막 얘기하는 구어체가 나오면 전에는 앞머리만 들렸다고 하면 이제는 뒷머리까지 들려져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를 그대로 입으로 한번 따라 해보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 문장을 끝까지 딱 따라하는 나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내가 많이 늘었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50대를 대표해서 이제 나와주셨는데 60대대요, 60대. 곧 60대를 예, 대표해서 예, 나오셨는데 그럼 사실은 40대만 돼도 늦었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40, 50대 분들이 시작하시는 거라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새로나님 기부님의 스토리가 그런 분들에게 정말 많은 용기가 될 것 같거든요. 혹시 도전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응원 혹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조건 고민한다면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민한다는 얘기는 관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번 벽을 넘어보셔요. 그리고 우리 나이에는 유창하고 근사한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짧은 대화라도 의사소통이 목적이 되면 여행 갔을 때, 또 이렇게 영화 볼 때, 뭐 그럴 때 내 애가 입을 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나는 그 생활 자체가 편리해지고 좋아질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러운 어떤 언어 생활이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고민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하셔요. 마지막으로 혹시 스티븐 영어에 저한테 혹은 좀 원하시는 게 있다면 개선점이든 아니면 저는 감사해요. 그래. 감사하고요. 이거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하셔요. 어떤 사정이 생겨갖고 그만두시면 다른 분들이 또 이제 중간에 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